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미로 임장을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는 부동산에 가면 이제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 영상이나 강의를 보고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벌써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는데 아직 매물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물 찾기가 힘들고 지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등산을 할 때 정상 오르기 전에 가장 힘든 구간을 걷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 수강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한님, 저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는데 복비를 몇 배를 더 준다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래요. 이거 정말 가능한 거 맞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지친 목소리에서 제 과거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매일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게 맞아?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의심했던 시간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매물을 만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시 솔직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매물을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너무 빨리 포기해요. 제게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친구는 6개월 전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 2주 동안은 열정이 넘쳐가지고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어느 그 누구도 A라는 친구에게 매물을 소개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A는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대요. 반면에 지금 월 400 이상 벌고 있는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무려 4개월 동안 매주 쉬지 않고 발품을 팔고 다녔대요. 처음엔 이 B도 굉장히 지쳤는데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오늘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나서 다음 부동산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4개월 동안 하고 났더니 그 마음을 드디어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아셔가지고 마침내 좋은 매물이 있을 때 이 B라는 친구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제로 저도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23년도 5월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매물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저도 에어비앤비 4개의 매물밖에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또 이제 제 지인 중에 누구는 3개월 동안 부동산 170군데를 다니면서 매물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다 똑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봄이 겨울의 끝을 견딘 나무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한 지역에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한 장소에서만 찾질 않잖아요. 여기 모임도 나가보고 저기 모임도 나가보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의 지역에 국한돼서만 찾아요. 예를 들면 나는 홍대 입구만 하고 용산만 하고 한 우물만 파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항상 제 수강생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5군데를 짜라고 해요. 첫 주에는 A, 그 다음에 B, C, D, E, A, B.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 딱 적당한 수준의 지역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만 돌라고 해요. 이렇게 돌면 좋은 점이 너무 자주 가지도 않고 또 너무 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잊혀질만 하면 오고 친해지니까 또 오고. 제가 발품을 팔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냥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에어비앤비 매물 있어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러고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명함만 주고 매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부동산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찾을 수도 있죠. 복불복이고 하나 이제 운인데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친근함을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느 한 곳만 파지도 말고 또 너무 많은 곳을 다니지도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를 공략을 해라. 물론 나한테 너무 쌀쌀 맞고 나한테 차갑게 구는 곳은 그냥 나랑 맞지가 않는 곳이라서 굳이 가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나한테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고 나한테 좀 친근한 곳이 있었다면 그냥 거기를 이제 공략을 해보시고 그렇게 매물을 얻는 경우도 저도 종종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식으로 구했고
이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매물을 찾기보다 이제 조건만 따지는 경우예요. 우리는 종종 숫자에만 집착해요. 얼마나 벌 수 있는지, 투자금은 얼마나 드는지,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매물을 찾는 과정은 단순한 숫자 게임만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쌓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A라는 호스트는 매물을 찾으러 갈 때마다 항상 커피를 사들고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는 곳마다 나 오늘도 여기 왔어요. 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카스도 들고 가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도 사드리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벼운 인사의 연장선이에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친구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공인중개사 분 중에 한 분이 이 친구가 기억이 나서 매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연락을 줬다. 이런 식으로 작은 나의 세심한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큰 보답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매물을 발품을 팔을 때 어떻게 팔았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연락 명함만 주고 그러고 온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을 되새겨 보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근데 또 이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만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발품을 파시다 보면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이렇게 힘들면 그냥 다른 사업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카페나 파티룸 같은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볼까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등등 최소 1억 원이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잘 운영해도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걸려요. 그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파티룸도 인테리어하고 다른 이것저것 공사를 하다 보면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월 순수익은 300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 각종 CS나 내 투자 노동력에 비해 이 순수익이 과연 맞느냐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도 좀 정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면에 에어비앤비는 어떨까요? 보증금과 가구를 포함해서 초기 투자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순수익은 200에서 400, 50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3룸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회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안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매물을 찾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매물 구하는 게 쉬웠다면 여러분의 경쟁자는 지금쯤 10배, 20배 그 이상 더 많았을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디는 자들만이 에어비앤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 매물이나 빨리 오픈해야지 라는 이 강박이 생겨버려요. 마치 오랫동안 연애를 못한 사람이 외로워서 아무나 만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런 만남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매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 매물이나 덥석 잡으면 나중에는 더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모든 괴로움은 성공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이 지나온 길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포기할까도 생각했었고 많이 지쳤었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매물을 찾고 힘드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항상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좌절감, 이 어려움은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발품을 팔아보세요. 오늘 하루 더 부동산을 방문해 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꿈을 위해 하루만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언젠가 여러분들만의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을 사람과 못 찾은 사람들의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으려는 사람은 발품을 찾으러 나갈 때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에어비앤비 매물을 못 찾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서 데이트해야 돼서 친구들 만나야 돼서 아버지 생신이라서 각종 이유가 되게 많아요. 마치 제가 지난주까지 매물을 임장을 계속 다녔는데 이번 주에 따뜻해졌을 때 갑자기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전부터 저는 계속 씨앗을 뿌린 상태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 상태인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누가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을 확률이 높은가? 만약에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으면서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내와 열정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